네, 오늘은 어떤 기업 가져오셨나요? 예, 이어서 제 52주 신고가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연구위원님, 명지훈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기존 12만 원에서 13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하셨고, 네. 리포트 제목은 쇼미더 웨펀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또 누가 쇼미더머니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쇼미더 웨펀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무기를 보여줘. 예. 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시총은 이제 5조 7,31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제 이제 11만 3,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은 16.53배, PBR은 1.71배, EPS는 6,776억 6원으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예상 실적을 보시면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올해 YOY 대비 28.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셨고, 시장보다 이제 다소 조금 더 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 영업이익은 YOY 대비 31.3%로 시장보다는 다소 작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그 합병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어서 그 첫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이제 예. 하나방산 합병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K9 자주포 수출이 이제 이번 쿼터의 이제 주요 이슈라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7,601억 원으로 YOY 대비 28% 상승, 영업이익 1,085억 원으로 YOY 대비 63%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컨센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2%, 37%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컨센서스에서는 하나방산 부문 실적 연결이 일부분만 반영되어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전년 비에도 이제 하나방산 실적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매출액을 이제 보시면 이제 작년 이제 4분기에 이어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방산이 합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기 세부 데이터가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2021년 1.4조 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수주 잔고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이는 이제 디펜스 통합으로 구분 의미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K9 폴란드 마진은 이제 작년 이제 4쿼터와 비슷하다라고 보셨고요. 또 이제 하나방산은 국내 기본 마진을 예상하고 국내 군수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엔진은 이제 더 회복, 테크위는 미국 호조 지속, 그다음 시스템은 투자 증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한화의 방산 부문을 합병을 완료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하나 디펜스와 이제 합병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4월 1일 이제 하나 방산 부분을 이제 인수를 이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생산하는 그 방산 제품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하나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그다음 레이저, 그다음 화력 사업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 이제 작년에 이제 합병을 한 것은 이제 종합 반상 장비로 이제 K9 자주포가 좀 주력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제 인수한 것이 이제 종합 방산 기업입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K9 자주포가 지금 폴란드로 수출된다라고 하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호주나 이제 이집트, 이제 UAE 같은 이제 중동 국가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K9이 이제 폴란드로 현재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에도 한번 분석했어요, 그죠? 네.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에서 누가 했었죠? 정보근. 정보근 프로.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보근 프로가 분석을 했을 때도 요 8만 원 근처 막 뛰었을 때 분석을 했고, 약간 조금은 지금은 좀 보고 싶다, 관망하고 싶다. 네. 아마 얘기를 해서 주가가 또 빠졌어요. 네, 빠졌고 실적 추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폴란드랑 뭐 어떤
어느 정도 규모의 큰 그림만 나오지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관망 의견을 냈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지금 7만 원대에서 다시 11만 4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원 부부장 연구원과 명주원 책임연구원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이제 그래도 무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연초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체감상 고점을 지나고 이제 수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방산주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나 이제 줄어든 무기 잔고를 채우는 수요는 이제 전쟁 이후에도 계속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최근 이제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구매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수주 시 폴란드와 함께 또 다른 이제 성장 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디펜스 잔고만 2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또 이에 대한 이제 선수금에 따른 현금 흐름 확보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에서 수주가 대량 예, 나왔는데 루마니아가 또 거기 붙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예, 그 연구위원님들께서 이제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를 유지해 주셨고 이제 목표 주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8천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존 이제 12만 원에서 한 15% 정도 더 상승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장기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반영해 적용 BPS 기준을 2023년에서 24년부터 25년 평균치로 조정하였다고 하였고 방산 계열사 통합 뉴 비전 이제 타운홀 행사를 통해서 2030년 매출 4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의 이제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제 토털 디펜스 솔루션, 그다음에 우주 사업 확대, UAM 진출을 이제 3대 사업 방향으로 이제 제시하였고요. 이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어쨌든 사업 확장 및 대규모 투자가 뒤따를 것이다라고 문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 이제 이유를 끝으로 해외 승인이 끝나고 공정위 승인도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인수 후 추가적인 비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그림이 계속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선 이제 분야에서 약간 독과점 우려가 이제 있어서 그동안 좀 인수가 좀 많이 미뤄졌다라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인수 주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큰 세 가지 사업이 토탈 디펜스 솔루션, 예. 국방 부분이고 예, 두 번째가 우주 사업 확대, 예, 맞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하니까 이러면서도 우주 사업에 대한 큰 의지가 막 보인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UAM 진출. 제가 아는 분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셔가지고 UAM 때문에 가셨다가 최근에 나오셨는데 요 세 가지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일단 우주 사업하고 UAM은 당장 돈이 안 돼서 투자는 하되 오히려 이익을 좀 갉아먹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는 싶고 토탈 디펜스 솔루션에서는 뭐 수주가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돈 벌어서 우주 사업하고 UAM에다가 또 차세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그림이 나쁜 건 아닌데 당장 이익에는 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천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YOY로는 31% 증가. 그러면 C 최근 분기 영업이익은 분기 순이익 어떻게 모멘텀이 좀 있나요 지금? 이제 최근 분기 순이익은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좀 들쑥날쑥한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연속적인 추세는 없었습니다. 아니 벌써 폴란드랑 계약을 하고 한 게
작년 요때 주가가 빵 뛰었을 때 8, 9, 10월 달 때 대규모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바로 예. 분기 이익이 뭐 급등하고 이런 거는 없기는 했겠네요. 예. 근데 그런 매출들이 올해부터 이제 발생을 하면서 올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다 30% 가까이 나온다. 이거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인수합병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매출 기준에 조금 주가가 작년 상반기에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하고 이 영업이익이 내년에도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주가 자체는 5만 원에서 11만 원 왔으니까 더블 났으니까 이런 성장성을 반영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애뉴얼 어닝은 오케이 올해 30% 증가한다는 거 인정해주고 충분히 증가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N 새로운 뉴 프로덕트나 뭐 이런 부분은 뭐가 있는 거죠? 뉴 프로덕트보다는 이제 조금 국제적으로 이제 좀 내수 부분보다는 이제 수출에 조금 증가 현상을 볼 수 있었고요. 뉴 클라이언트가 생긴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내수만 만들던 게 아니라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우리의 자주포랑 이런 무기를 사주는 예,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클라이언트가 생긴 거네요. 예, 내수 비중보다 이제 수출 쪽 좀 확대가 좀 이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공, 우주, 방산 계열사 통합을 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날에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 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적 지원이 이제 추가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좀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펜슬님 여기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점수를 매겨서 각 항목별로 그걸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러면 저는 이 N 새로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큰 모멘텀이 생긴 거니까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생겼고 새로운 뉴 클라이언트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이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죠.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N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 캔슬림 S 발행 주식 수는 어떻게 되죠? 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행 주식 수는 50.600만 주입니다. 예. 주요 주주로는 이제 대주주는 이제 한화 이제 3인인데 33.98%를 두고 있고요. 네. 이어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9.93%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요? 외국인 지분율은 이제 어제 기준 이제 33.01%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한 0.66% 정도 추가 이제 매수를 했고 이제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12% 정도 추가적인 지분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기관은 이제 그 차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네. 이제 3월 7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도 추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매 동향은 바 차트가 다 거의 다 예, 빨간색이니까 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위클리로는 주간 단위로는 0.66% 증가를 했고 만슬리로 한 1개월 만에 4% 예, 지분 맞습니다. 늘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좀 다른 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하나 외에 특수관계인이 34%를 들고 있는데 외국인이 33%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67%고 그죠? 네. 여기에 국민연금 합치면 77%. 수급은 상당히 좋네 보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슬림 했고 M 마지막에 M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현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 산업 시장 규모 및 정부의 이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고려하면 현재 성장의 수혜는 이제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제 방산 기업들에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과 우주 사업 확대 및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뭐 ESS 등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이제 향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작년에 태조 이방원 이후로 그죠? 보면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주가가 약간 좀 처져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쪽 태조 이방원에서 방위산업 쪽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구나라는 느낌은 받거든요. 예. 이게 5월 2일인가요? 5월 12일 날에 MSCI 그 편입되는 이벤트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면 이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이 5조 7천억이라서 이제 무난하게 들어가고, 그게 되면은 발표가 되면은 발표된 뒤로부터는 이제 대부분 다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다 빠져요. 또.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뭐 월간이나 아니면 주간으로 봤을 때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도 이제 미리 그런 매수 수요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편입이 되면은 5월 말자로 MSCI 물량이 들어와서 편입이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수급적으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슬림에서 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러 가지로 체크하고 있는데 방금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MSCI나 아니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주식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 MSCI 편입 여부가 5월 달이란 말이죠. 네, 5월 2일인지 5월 12일인지 발표됩니다. 예. MSCI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선취매가 미리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시가총액이 보통 3조 이상이면 네. MSCI의 편입이 조금 용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시총이 5조가 됐고 5조 7천억이니까 지난번 5만 원 할 때는 시총이 이것보다는 절반 미만이니까, 그죠? 시총이 3조가 안 됐었다, 그죠? 네. 그럴 때는 좀 애매했지만 지금은 MSCI의 편입이 거의 유력할 수가 있겠네요. 왕 이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걸,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점수 스코어링 하는 걸 꼭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S 부분에 있어서도 만점을 줄 수는 있겠다, 그죠? 네. 그리고 대주주, 외국인, 국민연금, 기관 다 합쳐서도 거의 뭐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약간 품귀 주식 현상도 있고, 단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약간 예.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석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다라고도 가정을 해봐야 되고, 그죠? 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제가 한화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에 있을 때 그때 주한화가 대우조선 인수하는 걸로 됐었어요. 2008년도에. 근데 그때 2008년 5월쯤이었는데 제가 이거 회장님 주변에 이 대우조선해양 지금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 예, 거기 가서 막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인수하면 안 된다고. 다행히 계약금 3천억만 주고 인수를 안 했어요. 그때 대우조선 인수했었으면 정말 그룹이 흔들릴 뻔했었는데 빠르게 손절매를 하는 바람에 그때 노조가 반대를 해줘서 노조 반대 때문에 우리가 인수 못했다. 그러니까 계약금 돌려달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기조실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막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자 됐다고 거의 뭐 축배를 드는 분위기라고 제가 전해 듣고 정말 달려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운턴이냐 업턴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조선 경기가 오늘 제가 신문도 읽었지만
도크가 꽉 찼더라고요. LNG선 도크도 꽉 찼고 약간 업턴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네. 예.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은 아닌데 이 고부가 가치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중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또 추가 코멘트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오늘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 지난주에는 PCB 업체였나요? 맞아요. 호전 주식. 호전 네, 주식. PCB 업체고요. 였고 그 좋은 주식을 이제 52주 신고가로 분석을 해주시니까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 가져오셨나요? 저 오늘은 그 SMIC라는 회사 좀 가져왔는데요. 반도체 회사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TSMC 비슷한 회사이고요. 예, 중국에서는 이 SMIC가 1등인 거죠 지금? 예, 맞아요. SMC는 1등이고요. 이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MLS는 거의 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글로벌 6위 정도 되고요. 중국 내에서 1등입니다. 중국 내에서 1등이고 네. 정확하게 우리가 반도체 하면 또 TSMC는 이제 파운드리 하는 네. 업체고 그리고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네. 뭐 이렇잖아요. 네. 이 회사는 어떤 걸 하는 회사죠? 이것은 다 섞어서 쓰고 있어요. 다 섞어서 하고 있어요? 네. 그 제품별적으로 보시면은 네. 12인치 웨이퍼는 6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보시면은 핸드폰은 28.6%, 가전은 10.8%, 전자제품은 20%, 기타 39% 정도 되고요. 네. 지역별 매출도 있고요. 그 중국은 69%, 미국은 25.3%, 기타 5.6% 정도 됩니다. 네. 네. 이 나온 리포트는 그 재무는 그냥 수요 둔화 그리고 강박 상각으로 실적 부진이라는 그 리포트 나오고요. 지금 이 회사 시가총은 꽤 높은데요. 거의 완화를 계산하면 90조 정도 되고. 90조요? 네, 시가총액이? 90조. 네, 90조 원 되고 있고요. Ford PR는 66배, 그 Ford PBR는 3.4배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되게 좋지 않고요. 원래는 예상 매출에는 440억 외양으로 동기 대비만 더 10% 정도 감소하고 순이익은 50억 외양으로 동기 대비 58.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 4분기 실적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둔화로 4분기 실적도 부진합니다. 그 핸드폰, PC, 가전 등 전자제품 수요 부진에 따른 그 수요 감소로 4분기 동사 매출에는 동기 대비 10.7% 정도 감소하고 순이익은 동기 대비 19.5%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수요 부진으로 ASP가 전분기 대비는 5% 정도 하락하고 가동률 하락으로 매출 총이익은 그 전분기 대비 5.9% 하락했습니다. 그 캐파적으로는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4분기 캐파는 월 70만 장 정도 나오고요. 전분기 대비 0.8만 장 정도 증가했습니다. 8,000장 정도 네, 증가를 했고.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네, 반도체는 어차피 6개월에서 9개월에 선행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발표되는 실적은 뭐 올해 23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죠? 네, 뭐 하이닉스는 아예 완전히 뭐 8조냐, 네. 10조냐, 뭐 6조냐 이런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올해 예상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크게 이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23년 예상 매출은 하고 순이익 마이너스 58%는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핵심 부분은 이 회사 그 자큐 실적 발표할 때는 그 가이던스도 이거 제시했어요. 가이던스로 제시했어요. 네, 가이던스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동사가 원래 그 1분기 연간 가이던스 제시했는데 핸드폰 수요 부진에 따른 주문 위축으로 1분기 매출에는 동기 대비 10%부터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6%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고 이와 가동률 하락, 강박승급 증가로 매출 총이익률은 19%부터 20%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컨센서스 2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 대비 큰 폭으로 하회하고요. 그 연간 매출에는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4% 감소하고 매출 총이 20% 정도 예상되고 있고 핵심 부분은 캐페스 투자가 그 작년 대비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캐페스 투자는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이직을 확인했습니다. 야, 그 삼성전자마저도 더 이상 못 견디고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SMIC는 올해도 그래도 캐펙스 계속 예, 증가한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네요. 이게 중국 정부의 그 반도체 굴기에 네. 영향을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조건 그 정부 역할이 좀 큽니다. 네. 그 올해는 하반기는 그 수급 개선으로 매출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뭐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ASP 가격은 상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뭐라고요? 그거 하반기는 매출에는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예. ASP 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러겠죠. 네, 전망했습니다. 이 애널리트는 그냥 뭐 실적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고 하향 조정하고요. 하향 조정은 원인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 두 번째는 감가상각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기술 규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올해 내년 순이익은 각각 37.7%, 29.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계속 그 반도체 국산화 지원 정책을 좀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PBR도 거의 최하단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과거 PBR 중하단 3.3배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는 58.8위안으로 유지했습니다. 58.8위안. 네. 현재 주가가 얼마인데요? 그 어제 기준으로 52.6위안 정도 되고요. 근데 오늘 살짝 우려하고 거의 57, 58 정도 되어서. 그러면 목표 주가가 지금 맞아요. 시가랑 거의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리포트가 언제 나왔던 거죠? 이 리포트는 지난달 나왔어요. 네. 아, 지난달에 나왔으면 지금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거의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네. 최근에 그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실적보다는 양의 GPT 그 데이터 센터 투자 그쪽에는 모멘텀 좀 받았어요. 왜냐면 그 중국 기업들이 해외 반도체 수직에는 또 지금 뭐 수입도 안 됐고 GPU 이런 거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국 구산 자기 나라 만든 그 GPU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그 GPU 이런 거 뭐 투자 이런 것도 하고 이거 수주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완전 국산화. 네, 그것 때문에 모멘텀 좀 받았어요. 그러겠네요. 네, 왜냐면 이 회사만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네. 여기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마켓쉐어 추이가 나오네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TSMC, 삼성, 그리고 U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SMIC, 그리고 others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TSMC가 거의 60%까지 올라왔고, 삼성이 13%, 그리고 UMC가 6%, 글로벌 파운드리가 6%, SMIC가 지금 5%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계속 65, 66, 65 해서 나름 무슨 그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보니까. 네. 물론 워낙 이제 TSMC가 압도적이고 거기서 못하는 물량을 삼성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랑 밑에서 이제 나눠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문제가 이거 미국 기술 규제 때문에 좀 확대하지 못하고요. 이런 기준에 여전히 14나노만 유지하고 있고 더 세계 뭐 연구학 개발하고 있지만 그런데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 지금은 14나노를 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전은 계속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캔슬림 입장으로 보면 C나 A에서는 그렇게 모멘텀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A에서 지금 5년 연속 순이익 플러스 성장이라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5년 연속 순이익 플러스 성장하고요. 이거는 그 뭐 중국 반도체 국산화 때문에 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다만 그거 기술 교재 때문에 더 세게 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둔화 가능성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A는 뉴 프로덕트나 이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해당 없습니다. 기술 혁신이 안 되니까 지금 해당 없고요. S는요? S 쪽으로 보면은 그거 뭐 지금 이 회사는 실적은 5년 연속 증가했는데 그래서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뭐 다만 향후 실적 둔화 그리고 투자 확대로 아마 유선증자 이런 방식은 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선증자 가능성은 있네요. 예.
그리고 L이면 이 회사가 리더냐? 네, 그거는 뭐 1등이니까. 그 맞아요. 이거 예, 네, 확실한 혼자 중국에서는 1등인데 글로벌하게는 또 1등은 아니다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은 어떻게 네, 되죠? 외국에 있는 최근 한 달은 마이너스 0.03% 좀基本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 의미가 팔았네.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거는 거의 그 중국 내륙 기관들이 자기 나라 그 기관들이 사서 올라갔어요. 예. 네, 외국인 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켓은 마켓은 그거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 회사는 되게 좋고요. 왜냐면 중국 고생화 유일한 그 수혜주이니까.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그 단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이 안 되니까 좀 성장 둔화는 좀 필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죠? 네. 마켓 자체가 참 굉장히 매력적인 중국 시장에서 1등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인데 네. 반도체 우리 전문가 문지호 이사님은 어떻게 봅니까? 최근에 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SMIC가 7나노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14나노가 뭐 주력이라고 하셨는데 최선단 7나노 나왔는데 ASML이 그 노광 장비가 없으면 사실 5나노 이하로 가기 되게 힘든데 그걸 없어도 더블 패터닝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찍으면은 빛을 줄 수 있는 게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연말했는지 7나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랭크가 이게 TSMC, 삼성 파운드리, UMC 글로벌, SMIC 이렇게 있는데 네. UMC 글로벌 파운드리는 10나노 이상 이후 레벨이고 그래요? SMIC가 7나노 지금 들어가서 기술적으로는 3등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5등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TSMC, 삼성 바로 그 다음이에요? 좀 점프해버려서 됐고 최근에 반도체 그 굴기 정책을 SMIC 다 몰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술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나노 들어갔고 향후 이거는 최선단 공정이고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앞으로 제일 많이 필요해지는 나노 수준이 10나노 레벨부터 40나노 레벨까지예요. 중급의 예. 제품들. 근데 이쪽은 SMIC가 좀 꽉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시장이 커지는 거를 중국 내에서 독점하면은 기업 가치가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좀 최근에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챗 GPT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예. 있겠지만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그 하이엔드 제품은 오케이 우리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7나노까지 내려왔으면 상당한 기술력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중상급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만한 자금력도 당연히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과반수 시장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는 40나노까지 만들기 힘들게 장비들 규제하게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 좀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길 잘했네요. 기술적 경쟁력이 지금 7나노까지였고 삼성하고 TSMC는 지금 2나노냐 3나노냐 뭐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마라톤으로 따지면 마라톤에서 제일 앞에 케냐 선수랑 2명 뛰어가고 있고 저 뒤에 이제 막 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SMIC도 얘네들 뭐 14나노니까 아직까지 한 140m 저 뒤에 쳐져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쑥 이렇게 쫓아오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큰 덩치가 쫓아오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요. 예, 기술 수준은 좀 낮지만은 벌크가 크니까. 그런데요. 마라토너가 아니라 거의 2m이 큰 옛날에 그 농구 선수 이름 뭐죠? 야오밍. 야오밍. 네, 예. 네. 야오밍 같은 마라토너가 지금 바로 뒤에까지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무시무시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국 기업은 SMIC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최슬리 투자자분과 함께 찾아라. 이 코너를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수페타시스 지난번 우리 오석주임 종목이었죠. 네. 네, 9,000명 이상이 보시는 그런 인기 프로가 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